한국어 단어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6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7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달리다 라는 의미의 주부인데요. 주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달리다 라는 의미의 주, 일어나다 라는 의미의 기, 나라 라는 의미의 조, 넘어서다 라는 의미의 월, 이런 이제 한자들이 있겠고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로 기자, 주자와 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살펴본 바 있는 붉은색이라는 적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기 자신, 즉 불다라는 의미의 이 적자, 그리고 버리다라는 의미의 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적부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수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한자는 달리다라는 의미의 주자가 되겠습니다. 주자는 달려가다, 달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달리다 라는 의미의 주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행하다,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 그런 뜻입니다. 통상 이제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질주하다 라고 하는 것은 주행하다와 질주하다는 같은 의미지만, 질주하다는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주는 자칫 과속이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폭주는 질주하다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로 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주는 무조건 불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계주라고 하는 것은 육상에서 두 사람 이상의 선수가 릴레이로 이어서 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등산은 시발점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이제 등산인데, 등산 중에서 종주는 원래 이제 산이라는 것이 하나만 이렇게 덜렁 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산이 이렇게 중첩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중첩될 경우에 등성이를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산으로 계속 이어져서 가는 이런 거를 종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주라고 하는 것은 이 분자도 이게 달리다 그런 뜻이죠. 여기저기로 다니니까 결국은 바쁘다라는 뜻입니다. 주마간사는 일을 대충 처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가 달리다는 뜻이고 마가 말이란 뜻이죠. 달리는 말을 타고 가니 보다, 산을 경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말 타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 차를 운전하면서 주위를 살피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운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위를 자세히 볼 수가 없죠. 그런 의미로 일을 대충 하다, 그런 뜻입니다. 도주는 몰래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도둑질 할 때의 도자죠. 몰래 달리는 거니까 도망가다, 그런 뜻입니다. 탈주는 벗어나서 달리는 거니까 감옥에서 몰래 도망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주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뭐죠, 진공관식의 TV나 또는 CRT, 그죠, 크룩스 관이죠. CRT 구조의 이 TV가 지금은 이제 사실상 없죠. 이제 그 CCTV라든지 그 모니터용으로만 아직 조금 살아 있는데,
이 CRT에서 영상을 뿌리는 방법이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차례차례 영상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내보내죠. 이거를 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진 이 선을 주사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용 모니터의 CRT 모니터에 영상을 뿌리는 방법을 주사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한자는 기자가 되겠는데요. 일어나다 라는 뜻의 이 기자가 되겠습니다. 앞에 주자를 쓰고 난 뒤에 거기에 몸기자를 올려서 일어나다 라는 의미의 기자를 만든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으로 이루어지는 한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어나다 라는 의미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 라고 하는 것은 잠에서 깨다 라는 의미도 되고 또 앉았다가 일어나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일이 발생하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 일어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단지 그 잠에서 깨는 것 자체도 기상이고요.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도 기상입니다. 기립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기립이라고 합니다. 물론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기립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립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소라고 하는 것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형법상 그 범죄에는 국가만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입건이 되고 입건된 상태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법원에, 형사법원이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도로 기억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환기시키다 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조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야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일으키다, 기인하다, 어떤 일의 원인이 되다.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곡이나 작곡 또는 그 소설이나 또는 연설이나 이런 어떤 그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감동시키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하는 일을 진행을 할 때 이 절차가 그 네 가지 절차로 구성된다. 그 시나리오 구성의 원칙이 라는 얘기입니다. 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 전개를 시키고, 저는 일을 전개시키다가 이제 그냥 평탄하게만 나가면 별 재미가 없으니까 급격히 어떤 일에 대해서 반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이 상대방한테 감동을 주거나 동의를 얻는 아주 효과적인 구성이다 라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는 활성화되는 거고 복은 엎드러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진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일이 잘 되다가 못 되다가 하는 일이 반복돼서 꾸준히 뭔가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이 심하다 그러면은 일정치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기분이 우울했다가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해서 종잡을 수가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제기하다 라고 하는 것은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다 그러면은 해결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원자가 되겠는데요. 동그라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입구 안에 인원이라는 의미의 원자를 이제 쓰게 되겠습니다. 입구자 밑에 조개패자를 쓰면 인원이라는 의미의 원자가 되는 거죠. 해서 둥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마무리를 열셋 해서 둥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원은 이 원 자체로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절과 섞이지 않고 그냥 원이라고 하는 단음절 가지고 단어가 구성된다. 원주라고 하면 원의 바깥 둘레를 얘기합니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바깥 둘레의 길이,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반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점을 가로지르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2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이 원인 입체를 얘기합니다. 단면이 원인 입체는 우리가 실린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활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다 라는 뜻이고요. 원만하다 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끄럽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활하다는 일이 진행되는 게 부드러운 거고 원만하다는 뭔가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 특정 에리어를 얘기합니다. 그 일원을 수색하다.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을 샅샅이 뒤져보다. 그런 뜻이죠. 요게 일원이 한일자에 요 안에 있는 요 인원할 때 원, 이런 일원 이렇게 쓰면 멤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원은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둥글 원자를 쓰는 거니까 그 일대를 얘기하는 거죠. 원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안정적으로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대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승전결이 나왔었죠. 거기서 결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무리를 대단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점에서 원주까지의 길이가 각기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원이라 하면 중심점에서 원주까지 이걸 반원이라고 그러죠. 자, 반지름이라고 그러죠. 이 반지름이 항상 같죠. 원은. 그러나 타원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공 같은 거는 완전히 동그랗죠. 그러나 달걀을 보면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점에서부터 이 반지름 길이가 각각 다 다르죠. 이런 것을 타원이라고 한다. 원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원래는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죠. 원불교는 한국에서 발생한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하나의 참고부수 그리고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